네, 생활에 필요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. 법률 톡톡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제는 녹음과 관련한 이야기 가져오셨습니다. 네, 그 아이를 네, 유치원에 보낼 때 이 가방이나 아이 옷에 소형 녹음기를 부착해서 보내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특히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아이 옷에 녹음기를 붙여서 유치원을 보냈더니 뭐 불쾌하다는 선생님 글이 SNS에 공유되면서 뭐 사생활 침해다 아니면 네. 뭐 비밀 녹음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네. 댓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일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.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네.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자신의 아이가 학대는 당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아이 옷에 소형 녹음기를 부착시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요. 네. 이 녹음기에 보육교사 A 씨가 뭐 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뭐 아이를 방치한 음성이 그대로 녹음됐습니다. 네. 이 아이 부모는 이 녹음을 확인한 뒤에 뭐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요. 네. 먼저 1심에서는 이 증거로 제출된 비밀 녹음이 이 증거로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. 네.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. 네. 그래서 이 무죄가 선고됐는데 네. 하지만 2심에서는 그 판결이 뒤집혔습니다. 이 아이 부모가 제출한 비밀 녹음이 증거로 채택됐고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네,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다는 이야기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먼저 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뭐 서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뭐 네. 욕설하는 음성을 녹음했기 때문에 뭐 통신비밀보호법상 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 녹음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.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녹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만약에 비밀 녹음으로 간주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? 네, 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에서는 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뭐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만약에 위반을 한다면 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법에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? 네, 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네. 타인 간의 대화는 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 제3자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. 네. 뭐 쉽게 설명하자면 저랑 봉호정 아나운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. 제3자가 저희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. 녹취를 하는 네, 거군요. 그럴 네. 경우에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는 겁니다. 네. 그렇다면 만약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상대방 이야기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? 네, 대화 당사자가 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뭐 비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형사는 처벌받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네. 이렇게 수집된 증거 역시 합법적인 증거에서 이 재판을 받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?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네. 뭐 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. 네. 그 민사상으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불법 녹음을 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렇게 봐야 될까요? 네, 최근 네.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상대방이 동의 없는 비밀 녹음이 뭐 개인의 음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음성권이요. 네. 네. 이 재판부는 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음성권이 기본권으로 파생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네. 뭐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 재생하는 행위는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. 물론 뭐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뭐 하급심에서 이러한 음성권을 이 개인의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네. 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개인 간의 비밀 녹음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대화 당사자 간의 비밀 녹음이 재판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.
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없는지 서두에서 말한 어린이집 사안이 조금 그렇게 보이네요. 네, 그 네. 어린이집에서 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교사가 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네. 이 살펴보면 뭐 부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. 네. 이 아이가 당시 생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. 아직 선생님이 뭐 하는 말이 뭐 이해를 할 수 없고 네. 또 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, 사실 그런 게. 그렇죠. 그래서 이 부모가 제출한 그 녹음에 네. 그 녹음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증거로 채택됐고 해당 교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고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은 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여 뭐 증거를 수집했다면 네. 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이고 뭐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다른 사례를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져오셨다고요? 네, 네.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간통죄에 대한 얘기인데요. 네.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뭐 예전에는 간통죄 규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뭐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출근 전에 이 침대 밑에다 녹음기를 켜놓고 출근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 남편을 출근을 하자 이 상간남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이 불륜 행각을 했는데요. 네. 그 모든 내용이 녹음이 됐고 그 녹음을 본 남편이 이 상간남과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 남편이 녹음한 증거가 이 통신비밀법을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.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. 당시 사건의 경우에는 녹음 말고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그 상간남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통신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상간남과 그 아내가 되겠죠. 어떠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? 그거는 아닙니다. 네. 일단 간통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남편은 그 아내와 그 상간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역시 네. 그 상간남에게는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비밀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법률 톡톡 오늘은 비밀 녹음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